문재인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유리한 구도 속에서 집권하고 임기 초 80%가 넘는 지지율 플러스 YS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나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당한 대통령.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답시고 최저임금의 급진적인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고용과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고 이 문제점을 지적한 통계청장을 경질해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년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 역대급으로 큰 정부를 만들어 놓았으며 국가채무 증가율은 35개 선진국 중 1위. 증가폭은 400조 원으로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혔다. 문재인 케어는 엄청난 속도로 건보재정을 잠식하고 있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는 초토화되었으며 한전은 적자 수렁에 빠져들었다.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올리고 공급은 틀어막는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수준의 미친 집값 상승, 그것도 모자라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수많은 전세 난민을 양산하였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겨 좌절하고 유주택자들은 공시지가 인상과 재산세, 종부세 폭등에 신음하였으며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의 치하에서 출산율은 인류 역사상 전쟁, 기근을 제외하곤 그 어떤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0.8명대를 기록하였으나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어떠한 위기 의식을 드러낸 적도 없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심각성을 알린 적도 없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마땅히 추진했어야 할 장기적인 국가개혁 과제들, 실행하면 표가 깎이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산업구조개혁, 교육개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지지율 그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 5년을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대연정 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등 자기 지지층에게 더 욕먹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비판받고 지지층을 잃었지만 역사는 그래도 그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자기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비겁하고 무사안이란 태도로 국가의 골든타임을 날려보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 초에는 뭔가 해보려는 듯 했으나 하노이 북미회담 파토 이후 그 어떤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는 0으로 돌아갔다. 또한 탈북자 2명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미심쩍은 행보가 있었고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자 누명을 쓰고 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전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임기 동안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남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고 이 정권은 일방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편을 들었다. 법무부는 성폭력 무고 범죄 수사 중단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고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등 정권의 수뇌부는 해화역 폭도들의 눈치를 봤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포진한 사법부는 지난 몇 년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성인지감수성 판결을 남발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남성 전체를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며 남성들은 이를 해명하는 시민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증오 발언을 교육 영상으로 버젓이 내놓았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나라 전체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두 쪽으로 갈라져 싸웠다. 인국공 사태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립하였고 코로나가 심화된 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치게 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은 대선 당시 매크로 댓글 여론 조작에 연루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불법적인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관 포함 여권 인사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구속되었으며 산업부 장관과 그 휘하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때는 검찰 특수부의 크기를 늘려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의 사정 전국을 펼쳤으나 검찰의 칼끝이 여권 인사들을 향하자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였다.
더 나아가 아무런 대안 없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여 대형 금융증권 범죄가 들끓는 데 일조하였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수처는 수사 편향과 무능, 언론,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도 현장에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 1년 넘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을 묵인 혹은 방조하였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사태에서도 뒤에 숨어 있다가 재량권이 없다면서 재가만 하였으나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망신을 당했다. 그렇게 정권의 탄압을 받던 검찰총장이 직접 정치에 입문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수완박 졸속 입법을 공포하며 퇴임 후 본인과 일가족, 측근들과 정치 세력을 향한 수사를 최대한 틀어막으려 한다. 74년 형사사법제도의 뿌리가 흔들리고 수사 현장이 대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무고한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득을 볼 테지만 문제인 그에게 그런 건 상관없다. 그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하며 국가의 미래와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행보가 본인과 주변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사안전에 맞춰져 있었던 철저한 진영 논리와 내로남불의 화신. 6공화국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사사로운 대통령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